네, 우리 주변 이웃들의 삶을 통해서 생활의 지혜를 충전한 시간 쇼트업입니다. 오늘은 광주 전남 지역 연극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무대 예술의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고단영 한국연극협회 광주광역시 지회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과 지역민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연극협회 광주광역시 지회장이자 연극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권한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극배우로도 활동하고 네. 계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작품 또 필모그래피가 궁금한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연극을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작품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더듬어서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 1997년도에 했던 작품인데 취선록이라고 사도세자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전국연극제에서 대통령상을 받아서 저한테는 네, 굉장히 영광스러운 작품이라 제일 기억에 남고요. 그 이후에 유리동물원, 남편이 냉장고에 들어갔어요. 이거는 제목부터가 굉장히 좀 여성으로서 통쾌하지 않나요? 굉장히 통쾌했던 작품이라 그것이 또 기억에 남고 최근에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 빌미 등 많은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97년도부터면 꽤 오랜 시간 연극을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영화와 드라마랑은 또 다른 연극만의 매력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겠어요? 다른 장르마다 다 매력은 있겠지만 연극은 영화나 드라마에 비해서 이제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한다면 현장성. 네, 즉흥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매력이고 특징이잖아요. 연극만이 가지고 있는. 근데 그래서 이 연극이 영화나 드라마에 비해서 고예산으로 한다거나 스타를 앞세워서 한다거나 하는 게 아닌데도 꾸준하게 매니아층이 있고 연극이 유지되어 오는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광주연극협회에서는 주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광주연극협회는 3가지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광주연극제, 광주청소년연극제, 광주국제평화연극제 이 3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주연극제는 대한민국 연극제가 매년 열리는데 거기 지역 예선 개념이고요. 매년 3월경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청소년연극제 역시 전국청소년연극제 지역 예선 개념으로 이제 6월에서 7월 정도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광주국제평화연극제는 유일하게 이제 저희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에 맞게 해외 초청 공연도 있고요. 단막극 공연이라든가 주제 공연, 국내 초청 공연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풍성하게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생각보다 연극제가 지역 네, 연극제가 네. 굉장히 많네요. 네네. 그렇다면 이제 연극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연극을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제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극장을 찾아오기까지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다. 이 말을 공감합니다. 그런가요? 네. 어떤 분이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그게 일상이라 몰랐는데 연극을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는구나, 부담스러워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그때 느꼈었는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편한 마음으로 오셔서 즐기시면 됩니다. 요즘 연극은 또 굉장히 형식도 다르고 이래서 관객들 많이 참여하게 하는 연극도 많이 있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편한 마음으로 오셔서 즐길 마음으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연극 너무 어려워 그렇다면 작품을 미리 좀 정보를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기 훨씬 쉬워지니까요. 또 그것도 난 시간이 안 돼 하면 극장에 오시면 리플릿이 있어요. 거기에 다 프로그램 소개되어 있고 작품 내용, 주제, 연출의 변 이런 거 나와 있으니까 좀 일찍 오셔서 읽어보신다면 작품 보시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연극이라는 장르 자체에 뭔가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네. 걸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꽤 네, 있는 그런 것 것 같습니다. 같아요. 네, 관객들이 보는 건 2~3시간짜리 연극이잖아요. 네. 하지만 또 이런 연극을 기획하고 또 제작하는 데 많은 과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 제작 과정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또 알기 쉽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작품만 잘 골라도 50% 성공이다. 그럴 정도로 이제 그 작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희곡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서 모든 연출가들이 어떤 작품을 할 것일까가 가장 고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작품 선정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캐스팅을 하고
만나서 연습이 시작되면은 저희가 한 달 반, 짧게는 한 달 반, 길게는 뭐 2달 이상도 연습을 하기도 하는데 뭐 그 과정에서 한 2, 3주 정도는 리딩이라는 과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대본을 이렇게 읽으면서 서로 의견 조율하는 시간인데요. 뭐 배우는 그 시간에 작품 분석을 또 하고 네. 역할을 어떻게 창조해야 될 것인가 고민도 하고 연출과 나와 또 다른 상대 배우들과 이렇게 조율을 하는 시간이 리딩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다른 스태프들은 그 사이에 또 다른 일들을 자신들의 일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무대 디자인 같은 경우는 리딩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야 바로 다음에 또 배우가 일어나서 움직일 때 동선을 그을 때 필요하니까 무대 디자인은 리딩하는 과정에서 거의 완성이 되는 편이고요. 그러면 이제 그 디자인을 보면서 또 연출하고 또 상의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움직이는데 뭐 연출마다 약간 특징이 있는데요. 어떤 연출부는 배우들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다 말씀해 주시는 연출도 아하. 있고 또 어떤 분은 자유롭게 움직이라고 하시는 연출도 있고 연출 스타일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또 맡기는 분도 네, 계시고 그렇죠. 이제 배우한테 맡기는 분도 계시고 마음껏 해봐라 해놓고 마지막에 조율해 주시는 분도 있고 그냥 숨통을 꽉 조이게 움직이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전에는 그러신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많이 풀어주고 아하. 이제 그러신 편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 그런 과정을 거쳐서 네, 네. 연극 한 편이 올려지게 됩니다. 네, 작품 선정하고 캐스팅하고 또 네. 리딩, 무대 구성 이런 네, 과정을 네. 거치게 되네요. 네네. 그럼 또 요새 또 학생분들이나 직장인분들이 네, 연극을 네.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분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또 연극 산업에 들어올 수 있을지. 뭐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는데요. 극단 자체적으로도 그렇고 아니면 문화예술 다른 단체에서도 이렇게 일반 시민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좀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아하. 찾아보면 네. 뭐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 곳에서 먼저 접해 보시고 나는 정말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 또 극단의 문을 두드리시면 언제든지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요즘에는 일반 시민 대상 프로그램도 많이 있나 봐요. 네네 시민극단도 있고 직장인 극단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또 무대에서 겪으셨던 좀 엉뚱한 사고, 현장감이 있는 장르다 보니까 사고 같은 게 굉장히 네. 많이 회자가 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는 별로 겪지를 못한 것 같아요. 아. 이런 거는 있었어요. 소음이 좀 안 되는 극장이어가지고 그 공연이 하필 비가 막 온다고 하는 장면이었는데 진짜 비가 와서 빗소리가 극장을 울려가지고 어머. 관객분들이 다 음향 효과인 줄 알았다고 아하.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른 소극장에서 공연을 할 때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방음이 거기도 역시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막 연극 공연을 하다 보면 막 소리를 막 지를 때도 있고 막 음악 소리가 엄청 클 때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인근에 사시는 분이 그게 이제 스트레스가 엄청 있었나 봐요. 공연 때마다 그런 소음이 들리니까. 그래서 공연이 한창 진행 중인데 들어오셨어요, 극장에. 문을 열고 들어오셔가지고 조용히 해! 막 소리를 지르셔가지고 그 공연이 잠시 중단됐던 그런 엉뚱한 사고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일들도 있군요. 네네. 아, 그렇군요. 또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서 최근에는 연극을 관람하시는 태도, 네, 네. 연극 관람 태도와 관련해서 논란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누군가는 연극을 즐기고 또 함께 참여하는 게 매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누군가는 조용히 보는 게 매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관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작품의 성격마다 다른 것 같아요. 네. 요즘은 일부러 관객을 많이 참여하게 하는 관객 참여형 연극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그럴 때 관객의 반응을 막 유도를 하는데 안 해주시면 분위기가 썰렁해지면서 흥이 안 나는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정말 좀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인데 가끔 그러신 분들이 계시긴 하거든요. TV나 영화 볼 때 막 엄마들 보면 막 화내시는 것처럼 리액션을 정말 배우들이 하는 것에 막 몰입하셔가지고 저거 막 하면서 말하면서 리액션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진지한 장면인데 네. 그러면 이제 어떤 관객분들은 뭐 저래 막 하면서 쳐다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또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흐트러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장단점이 장르마다 작품마다 성격이 또 다르고 그러긴 한데 그렇게 또 반응을 해주신다는 게 한편으로는 우리 작품에 너무
옆에서 보셨다는 반증이 아닐까. 고마운 일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관객분들께서는 작품 성격을 조금 알아보고 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네요. 네, 그것도 있고 또 미리 말을 합니다, 대부분. 시작 전에? 네, 시작 전에 저희 작품은 재밌는 작품이니까요. 많이 웃어주시고 반응해주세요. 뭐 이렇게 분위기를 띄워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연극은 다른 예술 장르랑 달리 즉각적인 소통이 또 핵심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협회장님께 연극이란 어떤 존재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어렸을 때부터 연극을 쭉 해와가지고 이제는 떼놓을 수 없는 그냥 내 삶이다. 내 인생이다. 연극을 빼놓고는 말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 삶이다. 네. 숙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협회장님의 숙명이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럼 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